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은요 무엇보다도 태풍 흰남노와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계속 들어오는 정보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일면 기사도요 태풍 소식 굉장히 많이 싣고 있습니다. 사진 그리고 기사 이렇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보시겠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귀포항 방파제 뒤쪽입니다. 여기 뭐 다리도 보이죠? 여기 아마 제주 관광 가신 분들은 여기 많이 다녀가셨을 거예요. 지금 이 정도 모습인데요. 제주는 일단 지나갔습니다. 태풍이요. 그러나 이렇게 태풍이 접근했을 당시에는 이 정도 파도가 있었죠. 굉장한 높이입니다. 괴물 태풍 흰남노 오늘 한반도 관통한다. 지금 거의 남해안 쪽을 따라서 쭉 가고 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뒤면은 아마 동해로 빠질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다리를 집어삼킬 듯 거센 파도다. 이런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보시죠. 역시 태풍 소식인데요. 괴물 흰남노, 잠 못 이룬 한반도. 그렇습니다. 밤사이 굉장히 조심하라. 그리고 창문 꼭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웬만하면 어디 다니지 마세요. 이런 거 계속 말씀드렸죠. 만조 겹쳐 남해안 폭풍해일 주의, 그리고 예상보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북상을 했습니다. 오전 8시 동해로. 근데 일단 8시 아닙니다. 조금 더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 유치원 초교등 등교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 못 이룬 한반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뭐 일반 기사 보죠. 뭐 역시 태풍 소식이 있는데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바닥이 뚫린 원화값이다. 1,370원도 깨졌다. 그러니까 원화 값이라고 할 때는 가치가 떨어진 거지만 환율로 할 때는 또 치솟는 거죠. 1,370원도 깨졌다. 달러 초강세 여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거에 충격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역시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는데요. 역시 뭐 태풍 소식이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2070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 65 이상 인구 비중이요 46.4%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생산 연령보다 고령층이 많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숫자만으로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에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연도별로 예측치가 있는데 2022년부터 2070년까지 전 세계 평균 고령 인구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2070년에 전 세계는 20.1%로 전망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의 2배가 넘습니다. 46.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층 비중을 보일 것이다. 홍콩이나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태풍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린다고 예고해 드렸거든요. 자, 그럼요. 먼저 포항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포항은요 침수 피해가 지금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현장에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포항제철소 내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갱흥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화염이 보이고 중간중간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포스코청은 현재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태풍은 오전 8시 포항 인근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등에서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시 대송면 칠성천이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 2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형산강에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양악시장과 청림동 등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천읍 한 시장도 침수돼 주민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경주시 하동 저수지와 성선 저수지도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는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자, 지금
태풍이 한 저 정도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태풍이 지나간 곳들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차례로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먼저 울산으로 가 보겠습니다. 뭐 굉장한 비바람 그리고 뭐 폭우 내렸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강재묵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강 기자, 지금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울산 장생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하게 쏟아지던 비는 다소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약 1시간 전인 오전 7시를 전후로 이곳 울산에 가장 근접한 뒤 약 10분 뒤로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강도 강의 상태를 유지한 채 이곳 울산을 그대로 관통한 건데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도심 피해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울산은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주민 대피 역시 함께 이뤄졌습니다. 동구 성끝마을과 일산진, 북구 도단마을 등 총 110여 명의 주민들이 숙박업소나 주민센터로 몸을 옮겨둔 상황입니다. 새벽 1시쯤에는 울주군 남천교 일대에서 20대 남성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불어난 하천과 빨라진 유속으로 수색 작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초속 40m 이상의 강풍과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장생포항에서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 보겠는데요. 부산은 뭐 태풍의 영향권에서 좀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들리는데요. 박상호 기자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박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부산 밀락동의 한 해안가 진입로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1시간 전만 해도 무릎까지 물이 찼던 곳인데 지금은 모두 빠진 상황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1시간 전쯤 부산에 가장 근접한 이후 지금은 동해성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태풍 경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새벽부터 월파가 진행 중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인근 도로로 넘친 곳이 많습니다. 부산은 새벽 4시 반쯤이 만조였는데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해안 지역에는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해운대 마린시티에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부산에선 간판이 떨어지는 등 6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재까지 184명이 인근 숙박업소나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광역전철과 김해경전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시내버스는 7시 15분부터 운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남구 등 일부 지역에선 지하차도 통제도 하나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밀락동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자, 남해안의 많은 도시들 태풍은 지나갔습니다만 그 피해 지금 어떤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집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마산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마산, 지금 화면 보니까는 바람은 좀 많이 잦아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태풍 흰남노는 2시간 전쯤 이곳 마산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이곳 마산 바람은 거세게 불었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고 비는 내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산에는 최대 풍속 초속 25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태풍은 지나갔지만 마산은 시간당 30mm의 비가 올 예정입니다. 태풍 상륙 시간과 만조 시각이 겹쳐서 해일 우려가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곳 마산은 유입하고 10m 내외 정도로 파도가 관측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미 어제부터 침수 위험 지역 주민 2,50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갔는데요. 걱정되는 건 피해입니다. 지금 피해 상황 집계 그리고 어떤 피해가 지금 보이고 있는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이곳 마산에는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관련해서 피해 신고는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리 현관문이 깨지고 8층짜리 건물 외벽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곳 마산에 접수된 태풍 신고는 60건입니다. 경남도는 태풍이 지나가는 대로 복구 작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마산항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제주를 포함해서 남해안 지역은 사실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가 좀 내리는 거 뭐 이건 예상대로 됐거든요. 그런데요. 수도권의 경우 특히 서울 경우 생각보다
비가 많지 않고 바람도 강하지 않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상황도 좀 짚어보죠. 지금 서울 잠수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규현 기자. 자, 잠수교를 포함해서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거는 서울의 경우 교통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도로 통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잠수교는 뒤로 보이시다시피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팔당댐에서 초당 9,000톤이 넘는 물이 방류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진 탓인데요. 오전 7시 기준 잠수교 수위는 약 8.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 기준인 6.5m를 훌쩍 넘긴 수치로 어젯밤 9시 50분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비롯해 현재 서울 시내 도로는 모두 11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한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전면 통제에 들어갔는데요. 조금 전부터는 강변북로 마포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로 상황이 계속 변하는 만큼 출근길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뭐 출근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출근을 좀 안 하시고 집에서 근무하신 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외출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서울 지역 날씨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오전 6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북동쪽으로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은 현재는 비바람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새벽 4시 30분을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오늘 하루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소양강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 오늘 정오부터 수문을 다시 개방하는 만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수도권에 우산이 부러질 정도인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보된 만큼 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이견입니다. 자, 전국 곳곳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짚어봤고요. 뭐 태풍 관련 기사 오늘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뭐 기사 한 가지 소개해드리죠. 자, 좌우 고기압이 팽이처럼 돌리면서 흰남노 세력을 계속 키웠다. 그러니까 여기 좀 보실까요? 지금 이게 태풍 경로잖아요. 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게 통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좌우에 고기압이 딱 자리 잡으면서 뭔가 자꾸 힘을 키워줬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북위 30도 지역에서 세력이 강화됐는데 폭풍 반경 안 왼쪽도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통로 또는 터널처럼 보이죠? 이런 경로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재정 K웨더 예보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질문 드리죠. 지금 태풍 흰남노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요? 네, 태풍 흰남노는 지난 자정경에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도를 가장 근접해 통과해 나갔고요. 새벽 4시 50분경에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경남 거제 부근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예. 상륙한 이후로 경남 지역을 관통한 태풍은 7시 10분경 울산 해안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울릉도를 향해 북상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바다로 나갔군요. 물론 뭐 그 태풍의 눈 기준이겠습니다만 일단 뭔가 동해상으로 들어갔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요. 태풍 경로 뭐 예상도 하고 여러 가지 전망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북상하는 속도가 빨랐다. 지금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예상할 때 경남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오늘 아침 6시경, 포항 부근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오늘 아침 9시경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그 속도의 차이가 난 것은 큰 차이를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상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차이지 뭐 그렇게 속도가 뭐 완전 다르다 그 얘기는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동해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모가 워낙 크고 반경이 넓기 때문에 더욱 뭐 피해에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쯤이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태풍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게 그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것이지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그 세력이 강하고 그 규모도 작지 않기 때문에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이면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쪽 지역,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예. 피해 없도록 끝까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아, 파도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군요. 동해안 지역은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서울, 경기, 뭐 수도권 지역은 사실은 걱정한 것보다는 바람이 그렇게 강하거나 많은 비가 오거나 이런 건 잘 못 느끼겠거든요. 자,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태풍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폭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의 강남구가 230.5, 강동구가 227.5, 그 경기도 양평이 195.8mm 등 많게는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고요. 대체로 100에서 200mm가량의 적지 않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매우 근접해 지나간 제주도와 남해안과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 관악산이 초속 26.7, 승봉도가 22.7m 등 그 도서 지역과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서울 경기가 엄청난 집중호우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지만 이거 역시 굉장한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군요. 자, 태풍은 일단 동해로 빠져나가서 이제 시간이 가면 점점점 우리로부터 멀어지겠죠. 그런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과거 경험을 보면 수증기가 남아 있어서 폭우를 쏟아낸 경우 이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이번에 역시 그런 걸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다행히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겠는데요. 태풍이 빠져나간 자리를 북서 쪽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메우면서 당분간은 큰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 요번엔 좀 다르다는 천만다행입니다. 이 정도 이런 소식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월 태풍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가을인데 본격적으로 이때 가을 태풍 어느 정도나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좀 다릅니까? 네, 북쪽에 찬 공기가 남하하기 전인 초가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변의 바닷물 온도도 예년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달하기도 좋은 조건입니다. 태풍이 만들어져 북상하는 때의 기압 배치 등에 따라 이동 경로나 그 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10월 초까지는 한계 내외의 태풍이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0월 초까지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K웨더 예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동해상에 태풍의 눈이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아직은 워낙 규모가 크고요. 반경이 넓어요. 그리고 바람과 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단계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보고요. 한 오후 정도,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까지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요. 그 이후에도 높은 파도 이거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요. 자, 뭐 태풍 관련 기사 몇 개 더 준비돼 있거든요. 소개해드리죠. 다음 보겠습니다. 사실상 두 개의 태풍 한 번에 덮쳤다.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 그래요. 남해에 접근하면서 강풍이 더 세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 흰남노. 왜 역대급이 됐는가? 태풍 두 개가 사실상 합한 거다. 뭐 이런 설명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기상 예보하시는 분들이 예보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다. 처음 봤다 이런 거. 이변입니다. 이변이요. 다음 기사 좀 하나 더 보죠. 일단 이번에는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워낙 강한, 워낙 센 태풍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준비하셨어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만족이 없으면 높이가 12m 해일, 마사는 1km 차수벽 세웠다. 이겁니다. 차수벽입니다. 이런 거. 바닷가 쪽으로 이제 파도가 들이닥칠 때 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친 겁니다. 뭐 이런 정도의 노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걱정했던 만큼은 아닌 거 아닌가. 이게 다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태풍과 관련해서요. 좀 설명해 주시기에 장명훈 기자가 오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장명훈 기자. 우리 뭐 아침부터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요.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느 정도 집계가 되고는 있습니까? 그 좀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 오전 6시 기준으로 중대본이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인명 피해 상황부터 좀 전달을 드리면요.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입니까? 예. 아, 울산 울주군에서 오늘 새벽 1시에 20대 남성이 예. 하천변에서 술을 먹고 그 실종이 된 건데요. 아. 지금 불어난 물의 수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겠죠, 합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뭐 시설물 피해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밤사이 뭐 수백 건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예. 그 중대본에서 파악하기로는 주택 침수 3건, 예. 차량 침수 2건, 어선 존복 1건 이렇게 제주에서 총 7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예. 공공시설까지 합치면 시설물 피해가 14건입니다. 근데 예.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훨씬 아직은 더- 정확하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그 날이 새면서 시간이 지나면 더 집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정전 피해가 좀 컸습니다. 예. 2만 300호 정도가 정전이 됐고요. 아. 지금까지 복구율은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마 강한 바람 때문에 전기줄이 좀 파손되거나 끊기거나 뭐 이런 현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것도 지금 날이 좀 개고 뭐가 비가 좀 잦아들어야 복구도 하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일단 인명 피해는 실종 1명인데 그마저도 좀 없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또 발생을 했군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예. 우리가 기억하는 이른바 이제 역대급 태풍이다 하면은 매미, 뭐 루사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예. 그 태풍과 지금 신남로 비교하면 어떻게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그 가장 역대급 태풍하면 루사 그리고 매미 말씀하신 예. 것처럼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루사는 2002년이었죠. 그 강릉에 하루 만에 뭐 비가 870mm가 올 정도로 엄청난 물폭탄을 퍼부었고요. 예. 매미는 2003년 9월에 상륙했는데 117명이나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간 태풍입니다. 예. 뭐 곰파스랑 볼라벤 초대형 태풍 다 지나갔지만 이번이 예.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음. 육상 상륙 시점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입니다. 이게 최대 풍속은 40m/s 정도가 나왔는데 예. 이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빨아들이는 힘이 주변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역대급이라고 불렀던 뭐 매미나 루사 같은 경우보다 그 중심 기압이 더 예. 낮아가지고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은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저기압인데 굉장히 힘이 센 저기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에가 기압이 낮을수록 힘이 더 강해진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어마어마한 태풍보다 더 낮다. 지금 그 상태란 말입니까? 예, 지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괴물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들었는데 네. 자 그리고요 이 대통령 아마 저번에 수도권의 집중호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철야근무를 했다고요. 이 소식은 좀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대통령실 어제부터 24시간 비상체제 풀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예. 윤 대통령도 철야 밤샘을 하면서 비상대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과 지하 벙커로 오가면서 수시로 회의를 진행했고요. 어제 밤 9시 회의를 시작으로 6시 제주도에 초근접했을 때 회의를 한번 갔고요. 예. 5시에 거제에 상륙했을 때 위기관리센터를 찾아서 또 회의를 한번 갔고요. 네, 어젯밤에는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 예. 경찰청장에게 피해 복구에 모든 가용 인원을 투입하라 이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 자리 지키면서 회의를 계속한 거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들 다 했는데 아마 밤샘 지금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사실상 태풍 둘이 합쳐진 셈이다. 그러니까 네. 열대 저기압을 흡수해서 그리고 올라왔다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 기상 전문가들 말로는 처음 보는 현상이다 그러거든요. 이거 기상 이변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상 이변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보통 태풍이란 게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해도 북위 30도를 넘어가면 세력이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게 해수면의 온도가 2도에서 3도가량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따뜻한 물을 많이 빨아들이면서 크게 발달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흰남노 역시 기상 이변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비슷한 일이 앞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배제하기 어렵겠네요 지금요. 자, 지금까지 태풍 흰남노 소식 전해드렸고요. 어떤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